자, 중간에 끊겨서 다시.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근호라는 그 개념은 루트라는 것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곱수를 이용하여 근호 없애기, 그러니까 루트를 없애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루트 4라는 것은요, 제곱해서 4가 되는 것 중 양수를 뜻하는 거죠. 그럼 제곱해서 4가 되는 것 중 양수는 얼마입니까? 2가 있죠. 그럼 우리가 루트 4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이 뭐라고 표현해도 충분해? 그냥 2라고만 표현해도 충분한 거야. 그럼 같은 숫자로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루트 루트 1도 있겠죠. 그렇죠? 1이라고 할 수 있네. 그 다음 또 루트 9, 그 다음 루트 16, 루트 25, 루트 36. 받아먹지 말고 여러분도 대답하십시오. 자, 루트 49, 루트 나 모두가 다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루트 64, 루트 눈치 게임이야 이거. 루트 81, 그 다음 루트 100, 그 다음 루트 121. 지금 대답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스럽죠. 루트 144. 자, 이런 수들의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쭉 숫자들을 얘기했잖아요. 1도 얘기하고 4도 얘기하고 9도 얘기하고 25도 얘기하고 자꾸 어떤 숫자를 의식하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숫자를 의식하면서 얘기하고 있었지? 자연수의 뭐라고? 자연수의 제곱. 오케이, 자연수의 제곱. 즉 이것을 우리가 제곱수라고 부릅니다. 제곱수.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든 숫자를 제곱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굳이 루트라는 표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첫 번째 여러분들께 지금 뭘 소개하고 있어요? 제곱수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곱수는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다라고 하면서 1, 4, 9, 16 이런 수들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가 된다면 우리는 이 근호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 그치?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는 그렇게 루트 9, 루트 16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가볍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곱수의 그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곱수는 어떤 숫자를 제곱하다 보니까 마땅히 이 제곱수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있어요. 우리 이거 1학년 1학기 때 공부하는데 1학년 1학기 1단원을 공부할 때 그때 공부합니다. 까먹으셨어요? 자,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라는 것을 제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요? 자, 불러봅시다. 2의 4제곱 3의 6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제곱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그가 원래 갖고 있었을 그 아이들이, 즉 2는 2개, 3은 3개, 5는 1개,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을 그 아이들이 모두 2배씩 늘어나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2는 원래 2개가 있었는데 자기랑 같은 걸 1 플러스 1으로 한 번 더 곱하다 보니까 당연히 4개가 되겠고, 원래 3개가 있었던 것은 6개, 원래 1개가 있었던 녀석은 2개로 바뀌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제곱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숫자의 소인수분해 된 결과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아이들의 2배씩 갖게 되니까 뭐가 어떤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곱수의 조건은 소인수분해의 결과 지수가 짝수가 될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루트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얘가 근호가 없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려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 중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5는 딱히 말썽 부리는 건 없는데 2랑 3은 지금 홀수개가 있으니 하나씩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2는 한 개가 더, 3도 한 개가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해서 이제 이 네모 안에는 2 곱하기 3 이렇게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내가 이 근호를 제거한 상태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근호 안에 제곱수가 들어가면 근호 바깥으로 그 숫자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제곱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다? 지수가 모두 짝수다라는 특징이 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다? 1 플러스 1으로 곱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당연히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개수의 2배만큼 갖게 되니까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딱 이거 하나 높아시네. 2의 4제곱 곱하기 3의 8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이거는 무엇을 제곱해서 만든 결과겠습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근호 안에 요 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걔는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사실상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도 능숙하게 풀어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에 관해서는 정규 수업 때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개념 6. 자,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 나왔다. 그렇지. 이런 거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우리가 수를 배웠는데 얘네들을 안 배울 리가 없어요, 그쵸? 자, 제곱수. 자, 제곱근의 대수건. 제곱근의 대수건. 자, 누가 누구보다 더 큰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그 숫자들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집중해 보시면 돼요. 루트 2 뭐였지 이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루트 2라고요. 루트 3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루트 3이라고 합니다. 물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봐도 당연히 선생님 루트 3이 루트 2보다 더 크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왠지 모르게 뭐 이렇게라든지 뭐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하나는 근호가 있는데 하나는 근호가 없다든지 이렇게 이제 조금 변칙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얘네들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 누가 더 클까요? 첫 번째 손, 두 번째 손. 자, 일단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 다들 손 들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면 들다가도 딱 멈추고. 자, 1번 손, 2번 손.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일단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계신 거죠, 그렇죠? 과연 그게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정사각형 그리고 싶었는데 정사각형 모양처럼 보이진 않네요. 자, 하나의 정사각형이 있고요, 또 다른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랑 루트 3을 비교한다는 것은요, 넓이가 2짜리인 것과 3짜리인 것에 한 변의 길이를 조사한다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쵸? 넓이가 2짜리인 것의 한 변의 길이, 그것이 루트 2일 거 아니야, 그치? 넓이가 3짜리인 것의 한 변의 길이, 그것이 루트 3이겠지, 그치? 그러면 넓이가 더 큰 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더 크겠죠. 더 모양이 크겠지. 그럼 더 한 변의 길이가 크겠지. 그럼 루트 2분의 1과 루트 3분의 1도 똑같겠네? 이 넓이가 3분의 1, 이 넓이가 2분의 1. 그럼 당연히 루트 3분의 1과 루트 2분의 1 중에서는 루트 2분의 1이 더 클 거야. 얘랑 얘 중에서는 얘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넓이가 0.2, 얘는 넓이가 0.04. 그럼 당연히 넓이가 0.2인 것이 0.04인 것보다 더 큰 거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했나 혹시? 자, 다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까먹었어. 얘가 넓이가 0.04, 얘가 넓이가 0.2. 그럼 당연히 넓이가 0.04인 것보다 0.2인 것이 더 크니까 더 한 변의 길이가 크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 우리의 가설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루트 A랑 루트 B 중에서 루트 A가 루트 B보다 더 크다는 말은 곧 A가 B보다 더 크다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치? 이게 우리가 세웠던 가설 아닙니까? 네, 좋아요. 깜짝이야. 자, 그 다음 하나는 근호가 있는데 하나는 근호가 없어. 예를 들어서 루트 7, 3. 자,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1번 손, 2번 손. 오케이. 자, 이렇게 근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끼리 서로 조사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한번 아이디어 제공해 봅시다. 3을 루트로.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불편한 부분이 뭐예요?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딱 먼저 얘기를 할 때 숫자가 너무 쉬우니까 좀 그런가? 예를 들어서 루트 0.03, 그 다음에 요거는 뭐 2분의 1.
아 이제 좀 헷갈리지 그치? 응, 자 그럼 얘랑 얘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뭐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야. 뭐가 좀 불편하죠? 불편한 부분 없어요? 2분의 1이 루트가 맞아. 루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끼리 구분하라고 하니까 이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야. 아까 루트랑 루트가 모두 다 있었을 땐 그땐 부담스럽지 않았잖아. 근데 여기는 루트가 있고 여기는 루트가 없으니까 근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서로 나뉘어지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웬만하면 통일됐으면 좋겠어. 다 근호가 있거나 다 근호가 없거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근호가 있는 것을 근호가 없게 만드는 것이 더 쉬워요? 아니면 근호가 없는 것을 근호가 있게 만드는 게 더 쉬워요? 1번이 더 쉽습니까? 2번이 더 쉽습니까? 근호가 있는 것을 근호가 없게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건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될 때만 가능했었던 일이었어.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락된 상황이었다고. 근데 근호가 없는 것을 근호가 있게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다 가능해요. 이 3이라는 것은요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9가 되죠. 자 그러면 이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중 양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중 양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루트 9라고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루트 9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죠. 제곱해서 자 얘가 제곱하면 뭐가 돼? 4분의 1이 되지, 그치? 그럼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것 중 양수 이 말 아닙니까, 그쵸?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그래, 루트 3분의 1, 0.25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얘랑 비교해가지고 얘가 더 크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트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바꾸는 건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루트가 없는 것을 루트가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쉬우니까 항상 루트가 있게끔 통일해서 풀어주시는 게 제 1순위 고려사항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뭐 얘가 뭐 제곱수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그걸 뭐 루트가 없게끔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희박한 확률을 위해서 우리가 얘를 바꿔주는 걸 1순위로 고려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그치? 그래서 항상 얘를 바꿔주는 걸 첫 번째로 고려를 해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이걸 바꿔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능숙하지 않으면 되게 헷갈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4분의 1은 루트 얼마야? 자, 2분의 1 손 16분의 1 손 은근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안 좋네. 자, 4분의 1 루트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루트 2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만드세요. 자, A라는 것과 루트 A제곱이랑 지금 서로 똑같은 관계인 거잖아. A가 양수일 때를 가정하고요. 지금 그런 관계지, 그치? 지금 내가 이것을 루트가 있는 표현으로 바꿔줄 때 여러분 이 숫자를 어떻게 해주면 돼? 이 숫자를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떻게 했어 지금? 그렇지, 제곱했잖아요. 이 숫자를 제곱한 걸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매뉴얼까지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호가 없는 것은 근호가 있는 것으로 바꿔주면 돼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내가 알아서 하겠지 뭘 이렇게 그냥 나한테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의 나에게 조금 더 편리함과 쾌적함을 주도록 하기 위해 지금 미리 매뉴얼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얘는 근호가 있는 표현으로 바꿀 거야. 근데 어떻게 바꿔? 이거 제곱해서 근호 안에 쓰면 돼.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처음부터 이렇게 외우는 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A랑 루트 A제곱이 서로 똑같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근호가 있는 표현으로 바꿀 때는 얘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A제곱으로 써서 표현하면 되겠구나. 실제로 이 아이는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수 중 양수니까 얘랑 서로 같은 의미와 같은 가치를, 같은 양을 지니게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다면 그렇게 매뉴얼 만들어서 외우는 게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없이 암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암기는 이해가 기반으로 되었을 때 되는 것은 우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4분의 1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꿀 때 루트 얼마로? 항상 얘를 제곱해서 써주는 것으로 루트 16분의 1로 써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씁니까? 0.3 그럼 루트 0.09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들 페이크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꼭 좀 조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넘어가자. 자, 무리수와 실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 수를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개수를 세는 수, 아주 맨 처음에 공부했었던 수 있잖아. 깐난애기 때. 네, 자연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 세면서 엄마랑 같이 공부했었던 숫자들 있죠, 그렇죠? 이 숫자들을 우리가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1, 2, 3 이런 것들을 자연수. 자, 그 다음에 정수. 정수라고 부르는 개념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부했어요. 마이너스 1, 뭐 0, 뭐 이런 것들, 음수, 그 다음에 0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는 음의 정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여 정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분의 1이라든지 뭐 0.1이라든지 뭐 심지어 0.3 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유리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공부했었던 수의 체계예요. 자, 그런데 루트 2, 루트 3 여러분들 이거 분수꼴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갸우뚱하죠, 그렇죠? 이것을 분수꼴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이거는 분수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수꼴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루트나 루트 3 같은 것들이 요런데 이 유리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 바깥에 있다는 얘기겠네? 근데 우리가 유리수를 공부했었을 때 그 2학년 1학기 과정 그 1단원 우리가 공부했었을 때 그 기억납니까? 소수 중에서 유한소수는 유리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절반을 또 잘라가지고 근데 여기서 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되는 거고 분수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이 생긴 그 뭐랄까 같은 숫자가 반복되지 않는 그 무한소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유리수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얘가 우리한테 살짝 힌트를 줬어요. 그건 분수로 못 바꿔. 즉 그건 유리수가 아니야 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단 말이야. 그 정체가 바로 이런 것들이야. 분수로 바꿀 수 없는, 즉 끝없이 그냥 연장되는 무한소수, 그 루트 2. 그 다음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원주율이라고 하면서 공부했었던 파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리수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치만 얘네들은 분명히 실존하는 수겠죠. 그쵸? 분명히 얘네들은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 실제 존재하는 수이지만 그냥 분수로 못 바꾸는 숫자인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수들을 우리가 유리수의 반대, 이름 그래서 되게 귀여워. 유리수의 반대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여? 무리수라고 붙입니다. 있을 유자예요, 유가. 무자는 없을 무자고요. 반대라고 해서 있을 유자에 반대해서 없을 무자를 씁니다. 얼마나 귀엽냐? 안 귀여워? 네, 그래서 유리수는 이제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 무리수는 그렇지 않은 모든 수들. 어떤 수들 중에서? 실제 존재하는 수들 중에서. 그래서 마지막 바운더리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해서 이름이 실수예요. 실제 존재하는 수 해서 이름이 실수. 그리고 이 유리수의 바깥 부분에 있는 것을 무리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의 체계를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백지 테스트에 이 그림 반드시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수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정수를 공부했고 유리수를 공부했고, 이 실제 존재하는 수 중에서 유리수는 차마 되지 못하는 수, 무리수라는 개념을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개념 이름이 무리수와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다라는 거.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저기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그냥 잘 정리가 되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시시하지, 그치? 자, 이 실수와 수직선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 살짝 가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수업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하나만 그냥 단편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냥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혹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셨다면 수학 관련된 책을 보시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이 a고 한 변의 길이가 b고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c라고 한다면 언제나 그 직각삼각형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 간에 관계없이 빗변이라고 불리우는 이 c라는 것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똑같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길이가 3이고 b의 길이가 4가 된다면 c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럼 c의 제곱은 3의 제곱, 4의 제곱, 따라서 25. 아, 그럼 c의 제곱이 25가 되는 c의 값은 5가 되겠구나 하면서 여기를 5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그 이유나 뭐 증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다 보면 볼륨이 굉장히 커지니까 일단 그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과정을 공부를 하실 때 혹은 이미 하셨던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실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내용만 기억해 두세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아시겠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 내용이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살짝 연동이 됩니다. 자, 수직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수직선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위로 격자 모양 바둑판 모양이라고요. 격자 모양으로 이제 뭐 점선들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중앙에 원점이 있고요. 얘랑 좀 다른 그림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한 칸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까지의 이 길이를 나타내는 이 선 하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근데 이 선을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뚝 떨어뜨릴게요. 뚝 이렇게 이 선을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슉. 그러니까 이쪽 끝에 있었던 것이 이쪽 끝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선이 이 선으로 바뀔 겁니다. 맞아요? 그냥 이 선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분명히 이 선의 끝이 가리키는 그 포인트가 실제 존재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 길이는 무슨 길이였냐면 0부터 2까지 요 길이가 얼마죠? 이 길이가 얼마예요? 2고요. 자, 요 길이는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의 제곱은 네모의 제곱은 2의 제곱 4 더하기 1의 제곱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녀석이니까 네모가 뭐라는 얘기야? 길이니까 루트 5가 된다는 얘기겠지. 물론 이제 뭔가의 제곱이 5가 된다면 네모는 뿔마 루트 5겠지만 마이너스 루트 5일 수는 없잖아.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네모는 루트 5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길이가 루트 5라는 얘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루트 5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얘가 이쪽으로 딱 떨어뜨려서 여기 점 찍혔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루트 5라는 것을 통해서 루트 5라는 것을 수직선 위에 찍을 땐 요 정도쯤 지점에 찍힐 것이다. 그치? 즉 루트 5가 수직선상의 어떤 특정한 점에 대응이 되는 숫자다. 즉 얘는 실제 존재하는 숫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루트의 크기는 약 어느 정도쯤 된다? 2랑 3 사이의 어느 점, 즉 한마디로 2점 얼마 정도쯤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게 이 개념의 의미. 별거 없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까요?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우리가 유리수는요,
전부 다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된다는 거 2학년 과정에서 확인했어요. 그때 이제 수직선 다시 다루면서.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루트 5와 같은 그런 무리수도 지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엄밀한 증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수직선 위에 모든 점들에 이 실제 존재하는 수가 하나하나 다 대응되지 않겠어? 라면서 이제 우리한테 대응이 될 거야, 대응이 된다고 알아둬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알아두세요. 이건 증명 대상은 아니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자, 이것도 사실 수의 연속성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실수, 유리수, 무리수까지는 좁은 범위에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모여있는 밀도가 굉장히 높은 숫자들이에요. 정수는 내가 좁은 범위에 숫자가 유한계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수의 범위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2부터 4까지 그 안에 정수 뭐 2랑 4 사이라고 한다면 2도 제외하고 4도 제외 오직 3밖에 없어요. 정수. 그치? 자, 그런데 2랑 4 사이에는 유리수 엄청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고. 동시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자연수, 정수, 유무리수, 실수 이러한 개념들 중에서 자연수, 정수까지는 이게 딱딱 약간 좀 징검다리 같은 느낌으로 이상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뚝뚝뚝뚝 끊겨져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 유리수랑 무리수랑 실수의 개념은 얘네가 약간 연속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보이기로는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이게 연속적으로 아주 좁은 범위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와 유리수와 실수가 있는 그냥 밀도가 높은 연속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뭐랄까 집요하게 엄청나게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야, 아직은. 그럼 이건 언제 학습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수학에 대한 어떤 그 진로가 있고 한다면 대학교에 오셔서 수학과나 아니면 수학교육과나 이런 어떤 수학에 관련된 그런 과들을 가시겠죠. 그때 가시면 대학교 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 한 2학년 정도쯤에 이제 여러분들 전공 과목으로 이것들을 이제 다루는 그 학문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학습을 해보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깊이 있는 얘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것이 여러분들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이걸 또 바꿔서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 3번.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것도 어찌 아냐?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할 말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증명할 대상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고 알아는 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직선은 모든 실수로 빼곡하게 메울 수 있다. 즉 모든 유리수로는 빼곡하게 메울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모든 유리수로는 메울 수가 없어. 왜?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잖아. 유리수랑 무리수, 유리수랑 무리수 걔네들을 전부 다 합쳐주셔야만 이걸 빼곡하게 메울 수 있는 거야. 즉 실수로 빼곡하게 메울 수 있는 거지. 유리수랑 무리수가 아무리 이게 밀도가 높다고 해서 걔네들로만 우리가 가득 메울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9번 실수의 대소관계. 우리가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공부했지? 그럼 당연히 실수의 대소관계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크게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이 책에서는 총 3가지 방법을 얘기해 줄 거야. 총 3가지 방법을 얘기해 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 거냐면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수의 대소관계를 조사할 때 가장 깔끔하고 안정적인 방식은 그들의 차이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차이를 조사했을 때 걔가 만약에 0보다 더 크다면요. 누가 더 크게 해요? 모르면 바보야. 누가 더 크게? A 빼기 B를 조사해봤더니 그게 0보다 커. 그럼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봐봐.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잖아. 얘가 만약에 0이야.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크게? 그런 게 어딨어? 둘이 똑같다는 거겠죠. A 빼기 B가 0보다 더 작아요. 그럼 누가 더 크게?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에서 뭐를 빼서 그들의 값이 무엇인지를 토대로 얘네 둘 중에 뭐가 더 크고 작은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얘의 수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는 거예요. 루트 5가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인지 아시죠? 그렇죠? 루트 5가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였지? 2랑 3 사이에는 2. 얼마 정도쯤 되는 숫자였지? 자 그럼 얘는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야? 한 3. 얼마? 얘는요? 적어도 그것보다는 그치? 얘는 지금 3에서 지금 루트 5를 뺐다는 건 3에서 2. 얼마를 뺐다는 거야. 그럼 얘는 0. 얼마인 숫자예요. 0. 얼마. 그렇겠죠? 2보다 더 큰 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0. 얼마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3보다도 더 큰데 얘는 3에서 뭔가를 빼려고 하고 있으니 굳이 우리가 복잡한 그런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야 눈대중으로 봐도 얘가 더 크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말씀드렸던 것이 수학에서 말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두 개의 수의 대소관계를 조사를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것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 얘네들 사이에 수의 크기를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의 크기를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얘는 어느 정도쯤 될 것이다. 쟤는 어느 정도쯤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무기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부등식을 공부했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얘네 둘을 조사하기보단 지금 이 둘 사이에 어떤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양쪽에다가 우리가 루트 5를 더해주고 양쪽에다가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i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방향은 내가 뭔가를 더해주든 뭔가를 빼주든 변화가 생기겠어요? 변화가 안 생기겠어요? 변화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당연히 안 생기겠죠. 야 내가 뭔가를 양변에 더하고 빼고 하는데 부동의 방향이 왜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안 바뀌죠. 그렇죠? 당연히 바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양쪽에다가 루트 5를 더해줘서 그리고 1을 빼줘서 전부 다 이쪽으로 몰아주는 거야. 이쪽은 2루트 5가 만들어지고요. 이쪽은 2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무리수가 있는 것과 무리수가 없는 것들끼리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딱 배치를 시켜놓겠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부동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안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안 달라질 것이다? 안 달라질 것이다. 왜 안 달라져?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 나는 그냥 양쪽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뿐 내가 뭔가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진 않았잖아. 우리가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눴을 때만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뀔 것을 걱정해야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봤을 때 누가 더 큽니까? 왼쪽이 더 커요? 오른쪽이 더 커요? 왼쪽이 더 크죠? 그럼 당연히 얘네 둘 중에서 누가 더 컸겠어? 왼쪽이 더 컸겠지. 이렇게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적이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일단 메인으로 삼아 두신 채로 다른 방법들, 다른 무기들을 여러분들 계속 생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가장 내가 사용하기에 좀 뭐랄까 좀 편한, 쾌적한 그런 방법도 같이 마련을 해두고 있어야지 너무 딱딱하게만 정석적으로만 문제를 풀다가는 이제 효율성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내용이 끝나지 않았나? 그쵸? 개념 9까지가 마지막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우리 공부했었던 게 정의, 그 다음에 성질 이 두 개의 내용이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집에서 반드시 꼭 복습을 해주시고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죠. 뭐 근호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이게 제곱수여야 된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소관계를 논의한다든지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든지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건 그냥 간단하게 결과로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직선 위에 우리가 모든 실수로 가득 메울 수 있다. 그 다음 유리수랑 무리수랑 실수는 걔네들끼리 밀도가 되게 높은 숫자인데 그렇지 않은 숫자들은 약간 좀 이산적으로 딱딱딱 떨어져 있는 숫자들이다. 성격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그 다음에 뭐 실수 사이에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어떤 식으로 비교하는 게 적합한지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다른 방법들은 이제 어떻게 나뉘는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백지 테스트를 보실 때 절대로 이건 내가 항상 정규 수업 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본 전략이 백지 테스트를 볼 때 뭐 잘 안 외워진다, 뭐 너무 많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준비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백지 테스트는 모든 내용들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외울 게 진짜 쥐꼬리만큼밖에 없어요. 왜? 뭐만 외우면 돼? 이 줄기만 외우면 되는 거야.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거죠. 정의, 성질, 그 다음에 대소관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부분 이 부분밖에 없는 거야 사실상. 어떤 순서로 뭐가 나오는지만 알면 되고 나머지 살 붙이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구성된 연애들만의 어떤 지식들을 이용해서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백지 테스트를 볼 때 개념이 9개라고 해서 너무 많다고 해서 이걸 막 겁먹고 막 그렇게 막 저기 하지 마시고 이건 통째로 다 외워서 백지 테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다 이해한 채로 내가 직접 살 붙이기를 하는 것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 준비까지 철저하게 해서 다음 시간, 그러니까 정규 수업 때까지 그걸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어요.